네, 안녕하세요. 정직성 작가입니다. 좋은 계절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표석이라고 한 제목은 꽤 몇 년 전부터 이제 구상을 하던 그 제목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작업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너무 빠른 그 재개발과 이런 그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장소성을 갖고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그 변화가 너무너무 이제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과 경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표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특정 장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는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저와 되게 친한 친구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의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저 인수봉이 지금 그려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인수봉 쪽을 바라보면, 아, 내 친구가 있던 곳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관악산 주변에 살던 친구가 있는데, 관악산을 이제 떠올리면은, 그 다른 곳은 다 변해도 관악산을 바라보면, 내 친구가 저쪽에 있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레이트 인형천 바위를 생각하면 이제 떠올리게 되는 장소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릴 때 내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던 동선과 또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의 어떤 정서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장소의 성격을 제가 이제 규정하게 될 때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갖기가 되게 힘든 이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더 큰 덩어리 어떤 바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뭐 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절친한 친구 한 명 이제 죽고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되게 몸이 되게 편찮으시고 이런 식의 경험을 겪게 되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기억들에 관해서 일종의 그 표지 같은 것들을 이제 기억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장소성과 또 나의 기억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노스테이지어, 뭐 그런 것들이 응축된 어떤 형태의 그런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이제 표석이라고 한 제목을 짓게 됐고, 그거에 대한 영문 제목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근데 헤드스톤이, 그러니까 머릿돌이 비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산을 떠올리거나 관악산을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되는 그 바위들이 마치 그 산의 머리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형태, 그리고 또 작년에 죽은 제 친구의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면 좋을까, 그런 걸 떠올리면서 구상했던 형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표석이라는 제목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석이라는 단어에는 저의 기억과 이제 공간에 대한 공간의 성격에 대한 그 사고, 성찰, 뭐 그런 식의 개념들, 그리고 죽음이나 이런 식으로 저의 뭐라 해야 되나, 통제의 범주로 넘어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응축되어 있는 이제 덩어리를 상상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과거에 이제 제가 미술계에 자리 잡게 된 첫 번째 이제 연작이 그 연립주택 연작이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진 동아리의 성격이 되게 계급 격차에 집중을 하는 운동권 동아리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장소, 그 거주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높았었기 때문에, 서민 주거지. 그래서 그 저희 학교 옆에 봉천호동 달동네 철거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걸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 대규모 철거가 되고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곳이 되었죠. 그런 관심사들이 이어져서 이제 연립주택 그 연작을 그리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약간 그때의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성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서민 주거 지역에 주로 사는 일원의 사람으로서 이 곳이 어떻게 보여지면 좋겠다. 좀 어떻게, 당당하게, 그리고 좀 더 뭔가 그 안에 유기적인 질서가 조금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되게 경계했던 게 너무 노스텔지어적인 정서로 과거에 이런 느낌이었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그런 주거지의 문제가 이제 과거의 회고조로 이제 연상되듯이 미디어에 비춰지는 게 되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훨씬 더 구축적인 형태를 강조하고, 그러고 뭔가 어떤 연합체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2009년까지 연립주택 연작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지를 했었고, 그리고 한 17년이 이제 지난 후에 그 지금 그려진 그림은 이제 그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뭔가 거의 풍락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험이랑 되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 살던 주거 지역이 그 풍락동에서 멀지 않은 두 블럭이 가까이에 있는 둔천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가 거의 오랫동안 그 살았던 그 한 10년 정도 살았던 그 유년기에 살았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가장 오래 산 아파트라는 형식의 이제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 연립주택 지역으로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제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죠, 고향이지만. 뭐 그런 식의 경험들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이사를 한다는 것이. 이제 두 블록 떨어져 있는 풍락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연립주택이 남아있는 그 많지 않은 지역 중에 이제 하나가 됐죠. 3년쯤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김가은 선생님이 기획한 풍락동 공간 지은에 서 있던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간 지은이 작가의 작업실이자 아티스트로 하는 공간인데, 전시를 하러 왔는데, 제가 되게 오래 지냈던 그런 형태의 그 연립주택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 있는 특성이 그 백제시대 왕성이기 때문에 2m 정도만 파면은 막 유적이 막 나오고 막 이래서 재개발 이슈랑 거리가 먼 동네예요. 연립주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대규모로 확 다 밀어져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한 채 한 채 수용이 되면은 주차장처럼 이렇게 정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그 공원이 됐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발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서 발굴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제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페이드 아웃 되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식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연립주택이 남아있지만 옆에가 하나하나 이렇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막
어떤 계급적인 연합,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집단적인 서민주거 지역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어떤 표석, 진짜.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사면을 다 둘러서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연립주택의 옆면, 뒷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탑돌이 하듯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사라질 것인 그런 것을 암시하는 독특한 공간의 성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월세가 매우 저렴해서 저는 그 서울에서 이제 계속 거주지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림 크기에 맞는 공간은 이제 그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면서 서울에 돌아올 일이 요원해졌었는데, 그 풍납동에 전시를 하면서 이제 이 공간의 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제가 돌아올 엄두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월세가 저렴했고 조용했고,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密도도 되게 낮고,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작업을 진행하기에 너무너무 이제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납동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여건을 만드느라 2년 반의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그 사이에 뭐 크고 작은 전시들을 공간 지은 이진영 대표님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이사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작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이사를 감행을 하고, 공간지에서 이제 풍납 이사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를 이제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동네를 거닐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된 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렸던 뭔가 성난 여러 집단적인 사람들 같은 느낌의 그런 식의 그 형태라기에는 여기에 갖고 있는 그 풍납동의 그런 특수한 성격, 장소성이 되게 크게 발현이 돼서 젊은 시절의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그때의 느낌은 제가 그 전에 어릴 때 되게 노스테이지어라는 감정을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왜 감정에 대해 굉장히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려지는 방식도 되게 달라지게 되고, 유년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 뭔가 애틋하고 아련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징글징글한 흑역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너무 미워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복합적인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마치 이렇게 액체가 계속 스며들어서 굳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덩어리? 그런 식의 느낌이 이제 들어서, 연립주택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그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지금 상태 감정으로서는 약간, 그러니까 피가 스며들어서 굳어지는 형태 같은 느낌? 약간 선지 느낌의 그런 식의, 그런 표석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번 연립주택은 매우 저의 개인의 감정과 노스테이지어, 그리고 제가 느끼는 유년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형식이고, 추상이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어떤 큰 붓질이나 이런 식의 성격이 제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인과 동시에, 그 붓질의 그런 그 추상성이 대상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장소성을 반영하는 수위를 조절하는데 붓질의 추상성이 굉장히 좋은 그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추상은 되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삶의 경험을 그런 정서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과 연결해서 압축해서 드러낼 때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찝어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로 추상과 붓질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산 풍납동에 대한 저의 정서적인 상태를 굉장히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종류의 그림들로 일단 소화를 했고요. 이후에 제가 이제 풍납동에서 더 지내는 세월이 이제 쌓이게 되면 그림의 성격도 이제 차차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했던 젊은 시절의 연리주택 연작가는 굉장히 다른 정서적인 상태에 지금 50대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림과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저를 이해하고 있는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살아야 하니까. 글쎄, 어, 그 죽음에 대해서 극복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지금 교통사고를 겪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인조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곤지암으로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되게 주변에 그런 그 고양이들 뭐 강아지들 이런 그리고 뭐 잡초를 뽑고 뭐 그런 식의 그 지방에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림에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잡초와 녹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렸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겪는 삶의 그런 되게 주변 환경하고 그렇게 맺게 되는 관계들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거를 이제 그림에 그리는데, 근데 그림에 그릴 때 그것을 그대로 뭐 묘사하거나 하는 식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그런 시기의 주로 주된 관계에 대한 힌트를 남기되,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저의 그 경험의 느낌 같은 것들을 담아서 압축해서 그리는 형식의 그림들을 많이 이제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친구가 아픈 거를 알게 되고, 친구가 아프다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재작년 전시가 이제 어, 갤러리 밈에서 있었던 전시가 일종의 기도 같은 전시였고요. 뭐, 내용은 단순하자면 죽지 마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친구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최나무 작가랑 두 명이 으르렁 꽃이라고 하는 그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걸 진행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기획을 할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되게 으르렁 싸우는 듯한 이렇게 동물적인 식물의 형태지만, 식물이지만 되게 온건하지 않다. 뭐 이런 거를 저도 시골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그 무시무시하게 자라나는 속도와 뭐 이렇게 생존 본능 막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렇게 부닥치는 형태의 좀 그림, 그리고 되게 원색을 사용하는 그림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전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약간 그 다른 종류의 상징으로 이제 식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꽃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연꽃은 되게 수면에 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연꽃이 다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가 보기엔 좀 육체적인 느낌의 활동성이 되게 강한 느낌의 연잎이 장군이 험난한 거를 그냥 뚫고 뭐 어떤 역경이 와도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이파리들과 꽃으로 이렇게 피어내는 느낌이 되게 동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으르렁 꽃을 그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죽고 화장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연꽃이라는 상징이 이제 많이 쓰이더라고요. 화장터에 그 조형물에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 꽃의 흔들림이 되게 좀 그런 육체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육체를 떠나는 상황에 대한 그런 함축적인 표현으로 저의 붓질을 활용해서 연잎을 다르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정말 절친한 그런 친구가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그 삶의 유한함과 그다음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옥상에서 찍은 북한산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서 북한산 인수봉에 모툴이 저렇게 있는 그 약간 코처럼 있는 저게 독두리봉인데요. 독두리봉과 마주치는 곳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과 이렇게 만나서 잠깐 있다가 달은 또 움직여서 가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뭔가 만남인 것 같다. 삶과 죽음이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봄에 그 눈이 내렸는데, 그 인수봉에 눈이 되게 너무 아름답게 쌓였는데, 봄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만에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더 이제 잡고 있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죽음인 것 같고, 지금 그런 것에 관해서 기억은 하지만 너무 오래 잡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되게 슬픈 거를 되게 오래 잡고 있는 성향이 좀 있고, 되게 저의 작가 직업병이기 때문이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하고, 그것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되게 숙고하는 버릇이 있는데,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친구로부터 이제 받게 된 거죠. 친구와 또 다른 친구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받은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 북한산조차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관점이지 이것조차도 이제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주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밑색을 되게 강한 채도가 높은 색을 이제 쓰고 위에 붓질을 쓰고 그 사이에 그런 보이게 해서 긴장감을 만들어서 이게 되게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저 그림 같은 경우 이제 달이 만나서 이렇게 달이 떠 있지만 이거조차도 거다란 그 별자리들이 막 움직이는 듯한 이제 느낌으로 사안이 이제 그려지길 바래서 저런 식으로 밑색을 되게 강하게 쓰고 유동적인 그런 피치의 그 흐름이 밑에 남아있도록 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산을 그리게 됐고 이게 이제 봉산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뒤에 있는 작품은 이제 봄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조금 더 그런 성격을 강화를 해서 되게 곧 녹을 그 눈이 되게 빠르게 그려진 붓질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점유됐다가 또 사라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달이 있었던 자리를 남겨놓는 형식으로, 그래서 달을 그린다기보다는 달이 있었던 자리를 내가 기억한다. 이런 식의 느낌의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봐서는 북한산의 바위도 어떤 종류의 큰 표석인데 그 표석조차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이제 부여를 해서 이제 그리려고 했던 작품이고요. 사라지는 것들, 그 죽음에 대한 저의 뭐 슬픔 그런 것을 정화하는 과정 속에 이 그림들이 있고 그것이 죽음 그 자체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죽음을 단절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해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표석이라는 것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덩어리에 대한 것도 내가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기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응어리로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일종의 다른 종류의 살고자 하는 마음, 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연립주택을 그렸던 사람이니까 붉은 벽돌과 시멘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와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봤던 그런 정서적인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같이 액체가 이렇게 고여서, 굳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곧 사라져 간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시멘트가 되게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멘트도 이제 액체 상태로 틀에다 넣고 이제 붙이면 이게 고체가 되는 형식의 그런 재료인데, 뭐, 대리석처럼 막 몇백 년 가는 건 아니고, 철분이나 이런 걸 넣지 않으면 이제 삭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는 재료여서, 만약에 뭐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나를 한 30년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강도의 물질이었고, 또 친구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형태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멘트라는 재료의 매력을 느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시멘트의 경우에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툴이 필요했기 때문에 흙으로 이제 만들고, 제가 원하는 글씨체를 이제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다 새기고 석고틸로 떠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시멘트 표석을 만들게 됐고요. 만약 수목장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적절한 정도의 그 규모의 시멘트로 된 구조물인데 좀 단순하게 육면체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6개의 글자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식의 적절한 무게와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표석이고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재료를 쓰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죽은 제 친구와 한 개, 그리고 제 거 한 개, 그리고 일반이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3개의 표석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새겨지는 문구는 제가 그 2020년도부터 이응노의 집 레지던시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서예하고 도예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고 3인 이상 집합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시가 되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마을 주민들과 협업하는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되게 강한 레지던시였는데 집합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무산이 되고, 그래서 지역 작가분들 중에 서예하시고 도예하시는 이제 작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내가 배우면 3명 이상 집합이 아니고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되게 이제 자유롭게 뭔가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응노의 집 레지던시의 이응노 선생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어서 서예도 너무 잘하시고 도예도 잘하시고 콜라주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되게 자유롭게 여러 기량을 구사를 하시면서 그 인품이 되게 좋으신 그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나이 되게 들어서까지 장수를 하시고 되게 억울한 일을 옥살이도 하고 막 그렇게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술로 굉장히 이렇게 좋게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되게 덕을 베푸는 형식,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작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뭐 드로잉이나 작은 그런 종이 작업까지도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롤모델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식의 넓은 기량을 펼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로 그런 기회에 그런 작가들과 뭔가 배움을 이제 제가 하게 되고 협업도 하게 되고 전시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거침없이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배울 때는 주로 기백이 있는 그런 글씨들에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이번에 이제 표석을 만들면서는 어떤 글씨체를 쓰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장맹용비라고 하는 그 비석에 새겨진 그런 글씨에 되게 매력을 느꼈는데, 그거는 붓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정을 바로 이렇게 써가지고 파는 정말 엄청난 파워와 그 기백이 있는 그런
글씨였고, 그냥 일반 해서나 행서보다 글씨체가 약간 두툼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그런 파워 때문에 생기는 특성이 되게 강한 그런 글씨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의 느낌 반영을 해서 이제 글씨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제 글씨를 연습한 과정에서 나온 이제 글씨들이 저쪽에 전시장에 붙어 있는 글씨들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육면체에 들어간 6글자씩 묶음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석고와 시멘트로 떠내서 이제 만든 작품들이 세 점의 이제 시멘트 덩어리로 된 입체물입니다. 그때는 이제 생각했던 게, 어, 처음엔 장부와 머리를 한꺼번에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머리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된 데는 이제 불두 같은 이미지의 어떤, 어, 뭔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그릇 같은 형태의 내 육체에 관한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머리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고, 그전에는 이제 뭐 심장, 뭐 장부 이런 것들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제가 공부했던 그런 오행육기의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파고들면 장부가 되게 마음을 반영하는 마음의 원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되게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육체의 장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식의 그 깨달음을 반영한 이제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장부와 머리들을 이제 계속 만들다가 조금 더 그 불두의 형식,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머리를 계속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제작한 작품들은 특히 더 이제 죽음 이후에 가장 그 단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 상대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제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상실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흙이라는 것이 주는 질감이 너무너무 이제 저는 좋았고, 그러니까 그냥 젖은 흙을 만질 때는 되게 차갑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구워져서 더 단단해져서 나오는 그 테라코타 형태의 온기가 그 잃어버린 그 존재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만들어진 입체물들은 그 흙이라는 물질이 주는 그런 특성하고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이 저에게 주었던 특성이 직관적으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공교롭게도 제가 전시 제목으로 정했던 표석의 영문 제목이 헤드스톤이었기 때문에 정말 헤드와 스톤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저의 이 엄근진한 성향이 조금 더 유머러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2020년도 이응노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실험을 이어왔던 좀 더 품이 넓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게 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고, 전시 맥락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어디서 이제 끊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이어서, 깊이 이제 내면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꼭 그 포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눈을 감고 있는 두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소상의 경우에도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인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시각예술가이기 때문에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의 인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눈을 감는 게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나의 한계치이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감은 자소상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 눈을 감은 자소상의 경우에는 그 뒤에 걸린 그림이 이제 낙조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것에 관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뭐 미학적으로 숭고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서양에서 느끼는 숭고, 그러니까 뭐 낭만주의적 숭고와는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제가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는 이제 중이고, 그런 형식 속에 이제 눈을 감은 포즈가 있고, 그 뒤에 그림에서 그려졌던 빛나는 주홍빛, 낙조와 그리고 이제 개기월식의 붉은 달의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저 낙조 연작을 그렸었는데, 그런 그 광대함 앞에, 숭고 앞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그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썼던 그 물감이 저의 자소상에 이제 스며드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 자소상의 경우에는 구운 흙이 아니고 말린 흙이고, 거기에 이제 물감을 칠해서 물감이 스며드는 이제 흙 상태의 이제 테라코타가 되기 전에 그런 흙인 거죠. 마른 흙인 거죠. 그런 형태의 자소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스며들지만 스며들지 못하는 물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감은 것이 되었지만 그 물감의 성격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좀 더 복합적인 형태의 이제 입체물이 되어서 완성이 된 것 같고, 뒤에 그 페인팅들과 조응하는 형식의 그런 설치로 마무리되어서 저는 이번 전시의 설치 방식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응어리 같은, 그러니까 뭐 유년기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계급적인 그런 격차에 관해 의식해서 느껴진 소외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응어리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일단 해소를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구조 자체에 기념할 만한 특성들이라거나 제가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든 조금 더 그런 식의 어 제가 이번 전시에서 품고 있는 그런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걸 좀 덜어내고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종류의 구조적인 느낌으로 어, 연립주택에 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것처럼 이 계급의식을 막 더 이게 드러내는 스크럼을 짜는 형태의 집합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대하고 있는 연립주택 구조, 풍납동에서의 연립주택 구조에 조금 더 충실한 형식의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그려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림 눈앞에 펼쳐져야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제가 어떻게 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들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항상 있어서,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은 항상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려보고 차차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풍납동의 정도의 속도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되게 자주 드나들었던 용산 지역의 그 한남동 그 언덕, 그 순천향경 밑에 이제 그 언덕배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완전 초토화된 걸 보고 되게 충격을, 그 진짜 경악을 하게 됐어요. 되게 그 동네를 많이 이제 걸어 다녔었거든. 거기 친구가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느낌은, 저는 저 어릴 때는 봉천동 그 언덕이 봉천동 엄청난 규모의 달동네였는데, 그게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고층 아파트들이 확 올라설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되게 정을 주고 발을 거닐었던
장소가 이렇게까지 초토화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음이 되는 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근데 그거를 저는 대체로 약간 그런 식의 달동네나 연립주택 이런 단지로 생각했었다가 등촌 주공 아파트가 완전 없어지고 이렇게 포레온으로 확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서민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되게 복합적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 되게 내가 단순했구나. 계급에 관해.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터 자체도 되게 그런 대규모적인 돌변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풍탑도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게 페이드아웃 되시 속도가 되게 느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잘 이렇게 관리를 막 다독이면서 하면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그나마 이곳의 사라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속도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립주택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이곳이 지니고 있는 그 더 전에 오랜 역사의 힘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아마 존중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장소의 성격을 명문화하거나 이렇게 뭔가 정돈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연립주택은 그래도 이제 사면을 볼 수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용되면 곧 사라질 곳이라서 제가 보기엔 한 10년, 20년 정도면 이제 없어질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잘 기록을 해둬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속도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라짐 덕분에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 뭐, 진짜 전에 같으면은 그 빡빡한 밀도 때문에 이 연립주택의 옆면과 뒷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곳을 진짜 이렇게 돌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거리와 그런 게 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남은 유적지 같은 느낌의, 근데 그것이 백제 유적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연립주택에 대한 유적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에 관해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진 폐허를 바라보는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되게 옹벽처럼 세워지는 그 비싼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상실감? 그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의 어떤 다양한 얼굴 중에 그런 식의 가차없는 느낌의 얼굴이 재개발과 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저는 계속 떠밀려 나가는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슬로우한 속도 때문에 어쨌든 저는 풍납동이라는 곳에 돌아와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적어도 그 슬로우한 속도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은 여기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에겐 한편으로는 이곳에 관한 것을 좀 정확히 그려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